정말 주인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정, 정원 이런 게 다 보여요. 완전 약간 펜트하우스 느낌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도심 속 단독주택이지. 그래서 랜드북 추정 가격인 땅값만 받고 팔아도 예상 차익은 60억. 오히려 찐부자들이 강남 이런 데서 막 대출 막 80% 땡겨가지고 그렇게 안 해. 안 해요. 오히려 찐부자들은 진짜 완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이제 길을 건너면서 행당동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 행당동은 이 대로변만 상업지고 바로 이면부터는 준주거 지역입니다. 한식 점심 뷔페 매일 바뀌는 10여 가지 음식으로 현금 7,000원. 요즘 우리 직원들이 많아져가지고 여기 먹으려고 했는데 뺏어가네. 그래서 대표님이 좀 눈치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 눈치를. 저랑 PD님만 있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여직원이 또 생겼고. 자, 여기는 아까랑 상권의 결이 살짝 다르죠. 아까는 완전 술집, 여기는 딱 오자마자 시장의 느낌이 나죠. 꽃집, 김밥집,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제 상권의 유형도 바뀝니다. 길 하나 건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요런 것도 임장 다니시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 어떤 건물로 개발을 해야 될지 기획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오자마자 이 건물이 너무 잘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등기까지 떼봤는데 정말 사례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건물 너무 이쁘다 이거. 그러니까 건물도 이쁘고 입지도 좋고 초입 첫 번째 코너. 와, 이거 또 카페도 복층이야. 우리 밥 먹고 여기 카페 가고 싶은데 동선이 안 맞지? 네. 그리고 요 라인을 따라서 지금 현장들이 한두 개 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지금 변화가 많은 그런 골목이다. 좀 젊게 바뀌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뒤에 있는 건물은 대지 61평의 준주거 지역에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까지 연면적 278평, 지상 1층에서 4층은 근생이에요. 음식점이나 사무실. 지상 5층에서 10층은 오피스텔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1977년에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이제 보유하시다가 이제 개발하신 거고, 땅값은 6억인데 요거는 이제 77년부터 증여 상속 통해서 지분 정리하면서 이제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좀 추정을 한 거고요. 2018년 1월에 신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상 공사비는 평당 400만 원 정도로 봐서 한 공사비 12억 정도 받고요. 예상 부대 비용은 5억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예상 사업 원가는 22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거기에 대출이 한 20억 정도가 있으니까 내 돈은 한 2억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예전부터 땅을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예상 임대 수익은 이제 보증금 3억에 월세 2,500만 원 정도 가정하면은 임대 수익률은 약 16%인데, 요것도 사실 땅을 오래 보유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랜드북 추정가로 지금 82억 4천, 평당 1억 3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북 추정 가격인 땅값만 받고 팔아도 예상 차익은 60억, 에쿼치 대비 세전 수익률은 3,000%인데 이런 건 좀 특수성이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하나 얻을 교훈은 뭐냐, 땅은 존버하는 게 정답이다. 특히 좋은 땅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니다. 그치. 이게 증여하고 상속하면서 막 지분이 10명 이상한테 쪼개졌었어요. 그래도 이걸 최종적으로 개발하신 분이 개발에 대한 지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형제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본인이 다시 사옵니다. 사올 건 사오고 공동사업할 사람은 하고, 그래가지고 지분 정리를 해서 사업을 했고, 건축물 기획도 굉장히 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한 게, 이게 올근생이 아니에요. 아래 4개 층은 근생이고요, 위에 4개 층은 오피스텔로 개발을 했습니다. 적절히 주거로 안정적인 임대를 꾀하면서도 건물 디자인을 살려서 멋진 상가 건물로 보이게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피스텔이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면 저런 게 오피스텔이죠. 맞아요. 업자형. 그치. 업자형인데, 이거는 보니까 좀 여기가 오토바이도 많이 지나고 되게 시끄럽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이제 밤에는 좀 이제 밝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창문이나 이런 방향도 가릴 건 가리고, 그래서 굉장히 영리하게, 내 건물이니까 또 설계를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저것도 결국은 통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분양도 임대도 이력이 없어요. 제가 다 봤는데. 자체 임대를 어떻게 하셨거나 보유는 확실히 하고 계시다. 그거 팔고 뭐 강남으로 뭐 점핑 어쩌고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강남이 더 오를 수도 있고 한데, 세상에 또 정답은 없어요. 돈 많고 잘 모르면 강남이 뭐 맞을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성동구도 나쁘지 않고, 또 세부 입지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뱀의 머리라고 볼 수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좋은 기회에 뭐 경매든 뭐든 싸게 매입했다면 잘 개발해서 보유하시는 것도 좀 길게 보면 큰 수익을 얻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인에 개발 사례가 더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딱 여기서도 보이죠? 이 상업지, 오른쪽은 준주거, 건축물 높이가 다르죠. 개발된 것과 안 된 거. 여기도 보면 딱 보면 건물이 옛날에 무슨 학원 같기도 하고, 유스 호스텔. 호스텔. 네. 여기 약간 횟집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오징어나. 오징어. 딱 어울리죠. 전형적인 업자 오피스텔이다, 그지? 1, 2, 3층에 빨간색 돌, 위층은 철판 같은 저런 마감재를 해가지고. 이 오른쪽 건물도
진짜 잘 지었고, 자 이것도 여러분 상가 주택이다. 상가주택 말고 주상복합. 아 주상복합 맞다. 아까 거도 주상복합이에요. 오피스 주거와 상업지의 복합이다. 그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해야지. 포장을 해서. 자, 일단 아까 본 코너 건물보다 이 건물이 역에서의 교통 입지는 훨씬 좋아요. 바로 앞쪽 내려가면 역 출입구가 있거든요. 훨씬 굉장히 가깝네. 출입구이고 이것도 이제 개발을 잘했습니다. 준주거 지역에. 이게 앞에서 보면은 이 라인이 다 디자인 감각들이 의외로 강남보다도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것도 보면은 이 유리 디자인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곡면도 활용하고 발코니도 활용하고. 마감도 특이하게 한 것 같아. 노출 콘크리트 같기도 하고 되게 매끈해. 네, 되게 매끈하죠. 우리 그 논현동에 짓고 있는 거 그것도 이렇게 설계했으면 잘 어울렸을 잘 어울렸을 것 같아, 그지? 자, 요거는 1층부터 5층까지는 근생이고 위에 6, 7층은 찐 단독주택 한 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요 뒤편에서 저희가 임장할 때 한번 봤는데 정말 주인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정, 정원 이런 게 다 보여요. 완전 약간 펜트하우스 느낌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도심 속 단독주택이지. 여기는 본인이 거주하기 너무 좋은 것 같고 주차만 빼면.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기계식 주차라서. 뒤에는 대지 68평의 준주거 지역입니다. 지상 1층부터 5층까지는 근생, 6층에서 7층까지는 단독주택 한가구로 되어 있어요. 펜트하우스 느낌이죠. 그 다음에 연면적은 278평이에요. 이건 2015년에 26억, 평당 3,800 정도 주고 매입을 하셨고 2020년, 5년 뒤에 개발을 하셨습니다. 예상 공사비는 평당 한 650 정도 보면 한 18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예상 부대 비용은 5억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49억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등기상 대출이 24억 5천이 있으니까 내 돈도 약 24억 5천 정도. 그래서 반 정도 대출을 받고 개발을 하셨다. 예상 임대 수익은 보증금 4억 5천에 월세 3,200 정도로 봤을 때 약 8.6%. 굉장히 좋죠. 지금 랜드북으로 추정 가격만 74억 9천, 평당 1억 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북 추정 가격대로 매각했을 때 예상 차익은 26억, 그러니까 에코티 대비해서 100%가 좀 넘죠. 굉장히 임대 수익도 높고 개발을 잘 한 사례 같습니다. 인차업종을 제가 상세히 조사는 안 했는데 다 나름대로 이렇게 뭐 디자이너 브랜드라든지 소품샵 자체적으로 이 뒷골목만 가도 막 노포업종이나 음식 냄새 많이 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굉장히 깔끔한 업종으로만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임차를 맞출 때 임차인들이랑 면접 이런 것도 좀 괜히 볼 것 같아. 업종을 좀 볼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업종에 종사를 하시는 분이어서 관계사들이 입주시킨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도급사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건물 디자인이랑 너무 어울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이제 짚어드린 사례 말고는 업자형 건물로 개발을 했다. 상가 오피스텔. 예. 자, 여기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요거는 제가 등기를 떼봤는데 충격 먹었잖아. 원래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분이 대출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또 개발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기는 다 약간 특징이 토지를 오래들 갖고 계시고 자체 개발을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거 성동거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 멘트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 이 임장 자료를 보기 전부터. 수강생 중에 이 홍익동을 한 분이 계시잖아. 근데 그분을 내가 이제 뭐 깊게 면담을 해본 건 아니지만 오히려 찐부자들이 강남 이런 데서 막 대출 막 80% 땡겨가지고 그렇게 안 해. 안 해요. 오히려 찐부자들은 주목받지 않은 그냥 이런데 입지 좋은데 하나 해가지고 진짜 완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가시죠. 건물 이쁘네. 네, 이것도 이쁘게 지었는데 일단 좀 특징은 지하를 안 팠어요. 이게 지상 1층이에요. 그래서 지상 1, 2, 3층 근생이고 위에는 오피스텔인데 여기 지하로 들어가는 게 있네? 막 지하도 공간을 했겠구나 했는데 지하 진입로 정도만 파놓고 지하 1, 2층은 따로 파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뭐야? 주차장이야? 네, 그냥 주차 한 대. 여기가 주차가 총 6대로인가 돼 있거든요. 이쪽 1층에 5대, 지하 필로티아 한 대. 그렇게 돼 있고 건축물의 용도는 뭐야? 건축물은 이제 근생 오피스텔. 근데 근생 3개층은 4억이 입주를 해서 쓰고 있고요. 위에는 이제 주거용으로 임대를.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주차가 왜 이렇게 적지? 지구 다니게 했고요.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 지구 다니게 했고 좀 얘기 좀 해봐. 아니 씨발 주차 딱 봐도 이게 주차가 6대가 아닌데. 아니요, 딱 맞았어요. 이건. 맞았어?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딱 맞았어. 맞아. 그래서 OP를 6개인가 밖에 안 해서 3대로 하고 단독주택 한 대, 4대에 근생 2대, 6대. 맞아. 제가 또 계산했었지, 이거는. 근데 그래도 틀리긴 했네. 맨 위가 단독주택이었다. 저 위에 2개가 단독인가 보다. 네, 위에 2개 단독.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와 씨, 솔직히 뭐 나인원 한남이고 나발이고 저런 데 들어가면 다 씹어 먹을 것 같아. 그리고 완전 이 건폐율 면적을 2개층을 단독으로 쓰고 이게 땅이 몇 평이야? 나오고 한 60평 정도 됩니다. 60평에 60%면은 저 건폐율 따지면은 한 36평이거든? 2개 층이니까 거의 한 70평 가까이 되잖아. 근데 분명 안에 복층으로 돼 있거나 이렇게 될 거야, 그지? 맞아요. 또 창문도 보니까 굉장히 지금 서양 쪽으로 해가지고 완전 통창으로 돼 있어. 이쪽으로 조망이 아마 확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십리 주방. 왕이들. 거기다가 여기가 역출입구예요. 저 역출입구 보이거든요.
거의 뭐 칼루이스 정도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지. 그렇지. 또 옆에 오니까 그냥 업자형 OP 도생이다. 얘는 또 특이했던 거는 여기 CU랑 밑에 상가가 전부 지하층으로 인정을 받은 거. 이게 지하 1층, 지하 2층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2층까지도 지상에서 노출이 되는 구조. 이게 조금 특이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사지 때문에 그런 거구나. 네. 근데 우리 소규모 디벨롭 채널인데 너무 오늘 중규모 이상만 다루는 거 아니냐?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이제 일반 주거지역도 넘어갈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사례 뜯어보면서 내 돈 20억 가지고 했다 라고 하지만 사실 20억 가지고 시행하는 분들이 또 일반인 중에 많지 않잖아. 그렇죠. 이런 거는 이런 로직을 보시고 뭐 작게 사실 10억 이하 아니면 뭐 5억 6억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작은 거 충분히 개발 가능하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그게 금액의 차이지 이 기획적인 부분을 저도 식견을 높이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단독 건물에도 이런 거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작은 거에도. 좀 단순할 뿐이죠. 메커니즘은 똑같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분은 70대 정도 되신 시행을 오래 하신 분이 개발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건물이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디자인이랑 이름까지 딱 보면은 빌라는 한 평생 지어보신 분이 가볍게 지으신 것 같아. 40년 뒤에 내 모습 금. 중국집 이름 여기가 이제 거리 하나 차이로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건물들이 낮고 개발 사례가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건 없었어요. 그래도 이종 일반인데 이쪽도 사실 상권이 좀 활발한 편이네. 맞아요. 재밌었던 게 여기는 준주거고 여기는 2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에 있는 물건이 호가를 똑같이 내는 거예요. 토지 평당가 기준으로. 근데 진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용도지역 이런 거 잘 모르면 야 건물 투자할 때 그냥 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2종 쪽 산 사람은 눈탱이 막는 거지. 아, 그러네. 이게 준주거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평당 8,000에 팔렸대. 나도 8,000에 팔아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호가는 지금 실제로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네이버 보면. 수익률의 함정이잖아. 수익률이 똑같다고 가격이 똑같은 게 아니다. 나중에 그 땅의 가치, 활용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예요. 대학교 때 가면 똑같은 오빠가 있어. 복학생 오빠야. 근데 이 친구는 아빠가 뭐야? 얘네 아빠는 대기업 부장이고 얘네 아빠는 그냥 중소기업 사장님인데 그때는 중소기업 사장이 좋은 거라는 걸 몰랐어. 그치. 그냥 개인 사업 하셔 이러는데 알고 보니 걔가 다 크고 나니까 현대자동차 2차 벤더 사장 아들이었던 거지. 놀고 있어. 대학교를 안 가고. 그게 이제 건물 볼 때 땅을 봐라. 지금은 허름한 건물일 수 있으나 지금은 그냥 군대 갔다 온 복학생 오빠일 수 있으나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왼쪽에 있는 거 이게 약간 오랜만에 보는 건축물 용도였습니다. OP 도생이네 했거든요. OP 도생은 맞췄어요. 그러니까 도생은 맞는데 규모가 좀 크죠. 이제 공부상 연립주택입니다. 신축 연립주택은 좀 요새 보기가 드물기는 해요. 다세대를 단지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근데 연면적 660을 넘으면 이제 연립이잖아요. 그치. 네, 연립으로 돼 있더라고 허가가. 뭐랄까 기숙사 느낌도 좀 난다, 그지? 그래서 뭐 투룸, 쓰리룸으로 잘 뽑고 나름 지하 주차장 2개층 아파트처럼 넓은 대지를 활용해서 1, 2층은 큼직하게 또 상가도 뽑고 개발은 잘 했는데 이것도 제가 사례로 준비하긴 했는데 솔직히 사업은 재미는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땅을 판 사람들이 대박입니다. 한번 보자. 자, 뒤에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은 대지 369평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이 부지는 2017년 2월에 두 필지를 100억에 매입을 했어요. 평당 2,700만 원. 거기에 이제 부대 비용을 한 5억 정도 봤어요. 뭐 취득세나 이런 거 합쳐서. 그래서 총 105억 정도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등기상 대출은 75억이 있으니까 내 돈은 한 30억 정도가 들어간 거고, 이거를 2022년 한 5년 있다가 184억에 시공사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한 5천이 좀 안 되게 매각을 한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세전 수익은 79억. 그래서 내 돈 30억 가지고 5년 동안 79억 뛰기를 한 거니까 에코티 대비해서는 263%. 그러니까 연수익률로 쳐도 나쁘지 않은 거죠. 5년이면. 그렇게 해놓고 이거를 184억 주고 산 사람은 건물을 이제 지었는데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 연면적 1432평, 지상 1, 2층은 근생 소매점, 3층부터 7층까지 연립주택 45세대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사 입장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땅을 184억에 매입을 해서 22년 7월에 바로 신축했죠. 평당 공사비를 700만 원 봤을 때 예상 공사비는 100억, 예상 부대 비용은 26억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310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투룸, 쓰리룸 합쳐서 한 45세대 분양가가 한 5억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면 분양 수입만 봤을 때 240억밖에 안 돼요. 주택만. 상가 분양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큰 재미는 못 보지 않았을까.
총사비가 300억이 넘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제가 원가를 700으로 잡았는데 이거를 매수한 시행사가 결국 시공사거든요. 그래서 원가를 조금 더 아꼈다면 그냥 똔똔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저 아무래도 근데 땅이 369평이면 넓은데 3종 일반이었다는 약간 한계점 그런 게 있었고. 이게 준주거였으면 사업성 무조건 뽑았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310억 정도 저희가 이제 원가를 추정했는데, 에코티는 이제 뭐 PF를 잘 받았다면 뭐 한 30억, 40억 가지고 하셨겠죠. 에코티를 줄였으니까 수익이 그래도 뭐 2배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워낙 큰 사업이라 저희가 뭐 추정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십리역 서측에 도선동과 행당도, 일반 상업지부터 준주거 지역, 한 3종 일반 주거 지역까지 살펴봤는데, 조금 이제 뭐 에쿼티가 높다 보니까 현실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용도 지역에 맞는 또는 상권에 맞는 그 건물을 개발할 때 이런 점을 참고하셔라 라는 측면에서 서대한 내용을 공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망원동 느낌도 나는 게 약간 빨간 다가구 많은데 좀 상권이 시장 느낌이 나서, 여기 보면 로드웨어 보세요. 지금 반지하가 있는 약간 빨간색 다가구인데, 아마 옛날엔 주택이었을 수도 있을 것 그치, 같아요. 옛날엔 주택이었지. 요거 또 특이하죠. 그리고 여기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도선동 블럭 있죠, 거기보다 상권 규모, 매출 규모가 더 커요. 여기가 장사가 더 잘 됩니다. 자, 여기서는 내가 또 잠깐 이제 사적인 얘기를 하면, 아, 와보셨던 데입니까? 하동진도 왔었고. 아, 진짜요? 여기가 장사가 그 월 매출 2억 이상 매장들이 꽤 많아요. 왠 줄 알아? 왜죠? 저기 보면, 저기 보이는 익숙한 건물이 보이지. 아, KT. 아, KT 이제 행당 지점이 있는데, 저기가 그냥 수많은 지점 중에 하나가 아니고 B2B 영업을 할 때 고객사한테 대형 사업을 이제 제안을 하잖아.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수주를 할 때 제안서를 쓰는 공간이 저기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비밀스러운 공간이지. 저기서 엄청난 그 인력들이 모여가지고 제안서를 써요.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수많은 인력들이. 그만큼 또 돈도 많이 들이는 약간 그런 프로젝트가 많아서 주변에 이제 그런 인력분들이 법인카드로 회식을 많이 하는 장소다. 여기서 법카를 많이 썼었다. 썼었다. 여기서. 그래서 확실히 상권이 이렇게 자리를 예전부터 잘 잡고 있던 곳들은 개발사를 찾기가 좀 힘듭니다. 확실히. 난 오늘 그걸 느꼈어. 제가 요즘 또 강의 준비하면서 그 강의 자료를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네. 강의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초점이 뭐냐면, 결국 기획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왜냐면 결국에 임대나 분양이나 결국에 그게 뭔가 이게 됐을 때 돈이 딱 떨어지는 건데, 그거 결정적으로 딱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물론 설계 잘해야 되고 시공사가 공사 잘해야 되는데, 결국 그 시행사의 기획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봤던 상업지랑 준주거는 그 기획을 용도 지역 플러스 그 입지라든가 그 지역에 맞게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플러스 그 건축주의 상황까지. 그렇지. 네. 그런 것까지 다 곁들여서 볼 수 있는 교부제들이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지역은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특정 정답이 정해진 그런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결의 생각인데, 저는 막 입지 이 입지만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어떤 매물을 브리핑 받거나 중개업소에서 받으면 그 매물의 입지는 사실 정해져는 있잖아요. 교통 입지나 이제 기본적인 입지는. 그럼 거기서 내가 디벨롭을 할 때는 결국 기획으로 그 입지까지 극복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저도 기획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아, 입지는 어차피 내가 못 바꿔. 이미 지도에 찍혀져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어. 나쁜 땅은 없다. 만약에 내가 매입을 했거나 갖고 있던 땅이야. 그럼 그 땅을 어떻게 유리할지 고민하고 계속 이리저리 알아보고 하면은 결국에 정답이 보여. 그래서 매물 받았을 때 언뜻 딱 보면 이거 비싼데? 아니면 입지가 별론데? 라고 이제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엄마가 아들아 이 땅 가져라 하면 받아야지. 그치. 받아서 그 최적의 안을 찾아야지. 찾아야지. 이제 그런 거 측면에서 봤을 때 나쁜 땅은 없어요. 너 외할아버지 땅 빼고. 아무튼 여기는 지금 한 바퀴 돌고 다시 와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다시 봐도 괜찮은 것 같아.